안녕하세요. SNLTV L코치 L프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죠. 이러면 안 되죠. 네. 저희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는데 이제는 좀 나이도 먹고 계절도 변하고 나이를 먹었다니까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새해가 됐으니까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일단은 새해도 됐는데 저희가 올해는 영상 많이 찾아뵐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입니까? 댓글에 언제 알려주시나요? 이런 의견들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사연과 함께 하죠. 그래서 오늘도 새로운 사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 받아볼게요. 네, 이렇게 사연을 제가 잘 못 받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받았어야 되는데. 사연을 잘 주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정이 실으신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그랬네요. 네, 한번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대학 졸업 후 자그마한 회사의 마케팅부에 입사하게 된 신입사원입니다. 남들은 제가 대학 졸업 후에 바로 취업이 돼서 잘 됐다고 하지만 회사 생활이 처음이다 보니 모르는 거 투성이고 하루하루가 너무 실수도 많고 힘듭니다. 얼마 전에는요, 팀장님과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는 중요한 자리였는데 제가 그만 명함을 가지고 가지 않아서 명함을 주고받는 자리에 저만 명함이 없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어버버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어물쩍 넘어가게 됐죠. 잘못된 비즈니스 매너인 건 알지만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너무 난감합니다. 그렇죠. 심지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의 중간에 팀장님께서 잠시 업무로 전화를 받느라 자리를 비우셨는데 그 회의장엔 저와 거래처 담당자 분과 앉게 됐어요. 저는 어색한 분위기와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하셔서 이럴 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가 정말 막막하고 고민입니다. 이것을 우리 SNL에서 속 시원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진짜 100% 공감합니다. 네,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맞아요. 네. 저도 직원들과 동행을 하면 명함을 가져오지 않는 직원이나 저도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또 제가 빠지면 보통은 뭐 대표님에 대한 질문을 한다거나 뒷담화를 어떤 하는 거죠. 질문을 하시나요? 보통 집이 어디냐, 기본적인 거? 네네, 차종이 무엇이냐, 기본적인 거? 제가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 차와 관련된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나이를 정확히 물어보신다거나, 그렇죠. 그래서 애매하세요, 나이가. 저한테 직접적으로 묻지 않는 것들을 뒤에서 물으시는 경우, 또 개인적인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난감합니다.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 이걸 좀 저희가 상황으로 살펴보고 좀 속 시원하게 네.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뭐 백날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간단하게 상황으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SNL 기획 이수지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강성진 센터장입니다. 네, 여기는 저희 회사 직원 매니저.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강성진 센터장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명함을 놓고 왔어요. 명함이 없으시구나. 네. 식사하셨을까요? 네, 방금 했어요. 오시는데 좀 많이 걸리셨죠? 네, 좀 괜찮았습니다. 저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네. 받아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급하게 오늘 명함을 좀 네. 놓고 와서 네.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네. 회사 입사하신 분은? 여기가 처음이거든요. 처음이세요? 네. 그래서 좀 많이 몰라서. 네, 많이 모르시죠? 죄송합니다. 네. 혹시 저번에 대표님 오셨을 때랑 차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이번에 수입 잘 바꾸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한 거 잘 입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혹시 전공이 이쪽 관련? 저 마케팅. 마케팅. 전공은 뭐? 저 영상 쪽에서. 네. 혹시 실례가 안 되면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졸업하고 바로 와서 25살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젊어 보이세요. 여러분, 이럴 때는 진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제가 딱 들고 있어요. 대처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상황 잘 봤습니다. 근데 저 언제까지 그 신입을 해야 할까요? 저
저 댓글에 정을 받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누가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팀장이신지 누가 팀장인지 잘 그러니까요. 모르겠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제가 팀장입니다. 네. 그 상황극 해주시는 분도 당황하신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젊어 보이신다고 하실 아, 때, 그럼- 네. 저도 이제 양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가책을 느꼈는지 좀 죄송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연기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히려 그 팀장님하고 저는 봤는데 그 팀장님하고 거래처 담당자분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희 그 옆에 계시는 어울리시더라고요. 어울리더라고요. 네. 우선은 문제 상황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이슈가. 첫 번째는 이제 명함을 가져오지 않은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팀장님이 없을 때 개인 질문을 한다거나 할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명함을 가져오지 않은 상황이 많아요. 저도 많이 못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죠?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면 제가 세 가지의 단계별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입들이 꼭 아셔야 되는 첫 번째 단계가 있는데, 이건 비단 명함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요. 뒤에서 어느 곳에서든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사람이잖아요. 네. 일단 당황하지 않기가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당황하는 게 신입이긴 한데, 당황하지 않기가 이건 신입뿐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 경연대회 가면, 무대에 올라가면 아마추어지만 프로답게 하라라고 해서 그런 어떤 연기가 되더라도 보여주라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프로의 모습이고 직장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당황하지 않기고, 두 번째 솔루션은 뭐냐면, 그 다음 단계는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명함을, 근데 솔직하게 말하는데 제가 뭐 집에 두고 왔어요, 책상에 두고 왔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이제 너무 아이 같은 표현이겠죠. 그래서 가져오지 못한 부분들을 말해주는 게 좋은데,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 조금 경험이 높으신 분들은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하기보다는 명함을 다 들여서 지금 소집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없다는 걸 제가 오늘 명함을 가져오지 못했다, 차에 두고 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좀 솔직하게 말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렇게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대처를 해줘야 되죠. 그럼 제가 회의 이후에 즉시 문자로 주신 명함으로 문자로 제 명함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팁을 좀 드리면, 혹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명함을, 저도 그러거든요. 명함을 차에 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항상 우리가 소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차에 두시면, 제가 그러면 차에 있어서 주차장에서 빨리 가져오겠습니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 명함을 꼭 사진을 찍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문자를 발송할 때 회의가 끝나고 집에 가거나 회사를 복귀하거나 시간이 지나거나 내일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를 뜨고 빠른 시간 안에 보내는 게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회의 끝나고 즉시 그 현장에서 보내거나 이동 전에 보내는 게 종전의 소통과의 연계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꼭 사진을 찍어 두셔서 그 부분 문자 발송을 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집에 있는 정장 자켓에 한 묶음씩 계속 넣어놔요. 그러니까 10장씩. 그쵸, 잊어버리니까. 왜냐면 제가 입고 나가는 옷들은 맞아요. 뻔하잖아요. 네. 그 옷마다 주머니에 다 넣어놓거든요. 가방에도 넣어놓고. 그래서 이런 실수 좀 줄이려고 하는데, 저도 예전에 명함을 가져오지 않아서 어떻게 대처했냐면, 저는 그분이 명함을 이렇게 집으실 때마다, 다른 분의 명함을 집으실 때마다 제 성함을, 제 이름을, 성함이 아니고 제 이름을 크게 외쳤었어요. 그러니까 잡으실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굽니다 계속. 그랬더니 되게 웃어주시더라고요. 솔직한데 약간 센스가 가미된, 맞아요. 네, 그 분위기 따라서. 네. 네,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항상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깜빡할 수 있어서, 그럼요. 내가 뭐 운전을 하면 차, 아니면 내가 입는 자켓, 이런 비즈니스룩에다가 두셨다가 좀 대응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킬적인 부분인데, 상황을 보셨잖아요. 명함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방법과 방향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방법에 대해서의 스킬을 좀 알려드리면, 영상에서 보셨을 때 그 살짝 일어나셔서 하는 거 보셨을 건데, 여기서도 이제 세 가지, 제가 원래 솔루션이 세 가지가 전해지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는 명함을 일어나서, 그러니까 인사를 하셨다 앉았더라도 명함을 주실 때는 다시 일어나셔서 명함을 건넨다라고 하는 게 규칙이고요. 저 영상에는 그게 안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일어나셔서 주고받고, 그다음에 가슴선에 맞추고 목례를 해서, 목례는 한 15도가 됩니다. 그래서 명함은 일어나서 건네며
가슴선에 맞추며 목례를 하면서 건넨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또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내가 명함을 주실 때 그쪽에서도 명함을 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혼자 주게 될 경우에는 두 손으로 주시면 되고, 혹시 그쪽에서 주시게 되면 명함을 이렇게 주고 그렇죠. 건네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향이에요. 방향인데, 방향은 명함의 글자가 상대방이 보이게 드려야 되는데, 요즘은 명함이 뒷면이 이쁜 것도 있고 세로면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많고 다양하죠. 그런데 내 직책과 이름이 소속이 정확히 보이는 글자가 상대방이 보일 수 있게끔 전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주시면서 누구입니다 라고 말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SNL 기획의 땡땡 직창의 땡땡땡입니다 길게 하시지 않고 박희정입니다 라고 얘기하시거나, 그냥 살짝 SNL 기획 박희정입니다 라고 그렇죠. 하셔서 간단하게 하시는데 그 이름이 직책과 함께 보일 수 있게끔 되셔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내 이름만 이야기하시고 상대방이 글자가 보이게끔 전달돼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명함을 받았죠. 주셨어요. 그러면 책상에 올려두고 명함이 올려진 상태에서 토크,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서, 그쪽에서 주임님이시군요, 센터장님이시군요, 주소가 어디에 있군요, 이런 이야기가 라포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책상에 두고 절대 다시 명함집이나 옷에 넣지 않으셔야 된다. 질문 있습니다. 네. 저희는 알고 있지만 신입분들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한자로 된 성함이나 모르는 글자가 있을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는 경우에도 솔직하게 여쭤보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한문이라던가 영어라던가 외국어 표기가 있다라고 하시면 제가 신뢰가 안 된다면 하나 여쭤봅니다 라고 해서 정확하게 여쭤보시고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고요. 그런 분들이 보통 명함 옆에 메모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백이 있다고 삑 하시면 안 되고 개인 메모 노트에 해주셔야 되고, 명함은 깔끔하게 복원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상황, 그렇죠. 두 번째 상황이라기보다 두 번째 너무 문제. 너무 어색하고 어려운 맞아요. 문제예요. 정말 저희는 연륜이 있고 경력이 있지만 저희도 약간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만난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네. 신입은 맞아요.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사실 제일 좋은 건, 이것도 제가 세 가지의 단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모든 것에 좀 당황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당황하지 않는 것은 그럼 무슨 기술이 있느냐? 해보는 기술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함을 주고받는 회의에 동행하는 걸 한 번 해본 사람과 10번 해본 사람과 100번 해본 사람은 다르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많은 경험을 해보거나 모니터링을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솔직하게 말하기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입이라고 말하거나 일을 한 지 얼마 안 됐다는데, 다른 표현이 뭐가 있냐면 제가 신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SNL에 입사한 지가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더 좋거든요. 다른 것 같은데 다르지 않아요. 뭐냐, 신입이면 사회생활 자체의 초년병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제가 SNL에 들어온 지는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3개월밖에 알지 못한다는 뉘앙스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더 많은 질문을 조금 방어할 수 있는 요소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 세 번째, 맞아요. 네. 한두 개 질문을 받고 정보가 너무 많이 표현되는 것 같다라고 할 때 팁을 드리면, 오히려 그 센터장님이나 그 담당자나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셔서 뭐 전공을 묻긴 좀 그렇다면, 그러면 누구님께서는 여기 지역이 어디신데 고향이 이쪽이신가요? 라고 묻는다거나, 아니면은 혹시 뭐 자제분이 있으십니까? 라는 걸 묻는다거나, 제가 잘 쓰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어느 정도 직책이 되시는 분들은 고향을 묻거나 자녀를 묻거나 하시면 답변에 대한 이야기가 한 30분 흐릅니다. 우리가 명함을 전달 주고받고 하는 것은 사실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준수하셨으면 좋겠고, 많은 경험. 오늘 두 가지의 문제지만 답에서는 공통된 것이 있었거든요. 뭐가 있었냐면 당황하지 않기, 솔직하게 말하기, 그리고 세 번째가 각자의 상황의 솔루션이잖아요. 그죠? 저는 신입이요, 세 번째 솔루션에 집착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당황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에 더 집착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말하기도 전에
당황하지 않게. 그러면 일단 단계적으로 내가 당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역할이 됐다면 신입은 아닙니다. 중간 관리자쯤 돼요. 솔직하게 말하는 부분이 됐을 때 임기응변이 된다는 게 중간 관리자입니다. 그 다음 솔루션을 주는 게 뭐냐면 중책을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너무 멀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당황하지 않는 부분 등을 좀 더 연습할 수 있고, 그러려면 모방을 좀 하셔야 되고 많이 모니터링을 좀 하셔야 되고 많이 따라다니면서 경험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다음 솔루션 때도 찾아뵈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때도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사원 화이팅 한번 할까요? 그렇죠. 네, 신입사원 화이팅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아, 지금은 화이팅 무조건. 하나, 둘, 셋. 신입사원 화이팅! 감사합니다.